네, 안녕하세요. 비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재로 이제 이루어졌는지, 그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가 서스 316L의 이제 합금 소재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포스코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포스 470FC라는 일반 이제 그 소재가 있거든요. 금속 보리판 전용 소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재를 이용해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장착이 돼가지고 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약간 부분들이 이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이제 그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서스 316 합금 소재 같은 경우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구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좀 올려보고자 향상을 하고자 다양한 소재를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316L을 이용 서스 소재죠. 그러니까 서스 316L 소재를 이용해서 합금 소재에서 조금 더 괜찮은 소재를 이용해서 합금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뭐 아니면 이제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금속 분리판이 개발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장단점은 있겠죠. 이제 서스 소재와 이 티타늄 소재의 장단점이 있는데, 서스 소재는 이제 스탬핑, 그러니까 그 우리가 프레스를 하면서 성형을 하면서 성형성은 반대로 서스 소재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구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티탄 소재 같은 경우는 서스 소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구성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성형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성형 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설계 과정, 금형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티타늄 소재 100kW 수소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기술 개발이고요. 지금 뭐 개요는 뭐 마찬가지로 뭐 스택 부품 중에 하나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소차가 또 대세가 될 거고 언젠간 되겠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개발 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금속 분리판 두께가 0.1T이고 두 번째가 티타늄 소재라는 거, 이 모재를 이용해서 이제 스탬핑, 그러니까 프레스 공법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는 과정입니다. 개요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품에 관련된 거는 이제 피치가 또 이제 좀 죽습니다. 1.2 피치고 아무래도 이제 티타늄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악조건이죠. 그래서 안 좋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들 동의한 것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설계 과정에서 먼저 하향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다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 수직 채널을 이용해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로 한계 높이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도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은, 유로 피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 피치짜리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이제 단면이 이제 여기 유로 형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과 이제 상면이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되고, 그 이제 간격 높이를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그 설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비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했고, 이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유료 형상과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라든가 뭐 이제 입출구 관련된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금속 폴리판을 그 전에 이제 제품 제작 전에 이제 제작하면서 이제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알값도 상당히 좁고 아까 얘기했듯이 1.2 피치에다가 높이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골 깊이가 깊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다음 중요한 것도 티타늄 소재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악조건이죠. 그래서 악조건에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유로 형상이 스트레이트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확산부, 이제 꺾임부죠. 그 꺾임부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 곡선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냉각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설계가 디자인이 됐는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재 유로 깊이가 소재 이제 0.1T인데, 소재 자체는 0.1T인데 유로 깊이는 그 소재 대비 한 4배 아니면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되겠죠. 그 소재에 대한
걸 예상된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다공정이죠. 그러니까 한 공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포밍 공정, 그러니까 스탬핑 공정을 포밍 공정을 여러 공정을 통해서 완성 단계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아마 금융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정은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좀 가렸고요. 지금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 전에 이제 사양 분석을 해야 되고 유로를 이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로 해석과 그 스탬핑 성형 해석은 다른 부분입니다. 유로 해석은 이제 제품에 관련된 그 유로 해석이고 이 유로 해석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해석이 진행돼야 되고 제품 설계가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형 해석 그러면 이제 금융 개발할 때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시작품 측정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 그다음에 양산은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측정까지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내구성이 이제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얘도 스틸이죠. 그러니까 비약금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스틸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가 노출됐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키고자 소재를 좀 다양하게 가면 게 좋은데 그 중에 이제 티타늄 소재가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존 소재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제품 모델 사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세로가 전체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께는 당연히 0.1T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대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가렸고요. 그래서 소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티타늄이고 중요한 거는 0.1T 나머지 부분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 결과 이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해석해서 꼭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그 공채값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품 공채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최소 R값이라든가 아니면 측벽 각도값, 그다음 피치, 그다음에 일정한 두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고 당사에서 이제 라이센스 보유 중인 성형해석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탬팩 에스프레스를 활용해서 해석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 두께라든가 스프링백 이런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연히 물성치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탬팩 에스프레소에서 티타늄 물성치를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적용을 했고 적용을 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가린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적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이드 서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각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재에 관련된 각도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값이 이루어졌는지 유로에 대한 값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FLC 데이터 해가지고 낙하지만 이제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FLC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입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은 어차피 이제 이거는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개발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고 일정한 두께 변화에서 최소 얼마, 최대값 얼마에서 편차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해석상에서 이제 그 치수 찍으면은 그 두께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제품 두께가 나왔기 때문에 개발 목표 대비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만족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해석을 한 거죠. CF 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형성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들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 초록색 부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앞에 있는 공정들이 어떻게 공법을 잡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마지막 공정은 최종 도면, 그러니까 최종 모델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공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공정 공법을 잡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을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공정들을 미리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공정을 이제 만족한 수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성형력과 그 다음에 이제 FLC 그래파 그래서 아무래도 성형성은 잘 나왔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 결과 이제 마지막은 스프링백인데 이 스프링백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프링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프링백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공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평탄도 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차값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평탄도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봤을 때 그 스프링백이 또 두께와 또 여러 가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뒤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형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최대 이제 성형력은 몇 톤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레스에서 이 성형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프레스 안전율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회사마다 각각 좀 결과값이 틀리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따라 사실 몇 톤에서 프레스 생산 검토를 나오겠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제 해석 결과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스프링백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제 스프링백이 이제 그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감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피어싱이라든가 트림 공정을 좀 분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중간에 보정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라이크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이크 공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준다거나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형 제작할 때. 그래서 금형 개발은 아까 얘기했듯이 1.2피치의 티타늄 소재고 재료 두께는 0.1T, 상당히 좀 악축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워낙에 좀 강성이 강한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형성에서는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정을 얼마만큼 잘 공법을 잘 만져줘야지만 뒷공정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이제 제품 검토를 하기 때 아까 얘기했듯이 1.2피치의 이제 코너 알도 상당히 작고 재료 두께도 이제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형 난이도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채널도 이제 피치가 많고 또 유로 채널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또 꺾인 부가 있다 보니까 확산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성형 난이도도 이제 상승되겠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앞에 공정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티타늄 소재에 대한 소재 자체가 워낙 강성이고 또 제품 형상이 또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성형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됐고, 그래서 어쨌든 성형 해석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금형 제작을 해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걸 진행 안 하고 간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그 설경 해석 결과를 좀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비 라이 부분도 다 가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마지막에 좀 나온 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변형해서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반영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그 보고서에 봤던 두께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형성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성형력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그 변형성 결과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그 성형성하고 이 두께 부분을 가장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방향성, 소재 방향성에 따라서도 또 이제 제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금형 이제 제작 검토할 때는 좀 공정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금형을 이제 당연히 3D 모델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가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 공정 다 3D 금형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성형 해석 결과,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거를 당연히 제작할 때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D 모델을 다 작업을 해야 되고, 성형성 위주가 얼마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그 위주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제품이 잘 나와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정들을 공법을 잘 잡아야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잘 잡기 위해서 당연히 성형 위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학화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비드가 필요한 비드도 넣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사전 검토를 하는데 충분히 아마 좋을 겁니다. 공법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가렸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결과값인데 이제 공정별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BG 3D 모델링을 했고요. 어쨌든 그 제품 설계도 뭐 BG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금형 설계도 당연히 풀 3D로 BG를 했고, 성형 공정을 해서 마지막 공정 트림 뭐 잠깐 보이죠?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형까지 해서 시제품을 이제 나오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측정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금형에서 수정하던 아니면 제품 금형 설계에서 수정하던 다시 그런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품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는데 이 제품 측정도 그냥 측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헥사곤에 글로벌 라이트 9.12.8이라는 이제 3000 측정기를 했고요.
기존 타입은 기존까지 저희가 이제 스캔으로 이제 스캔을 해서 비접촉 스캔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스캔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프로보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보 타입으로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0.05R짜리 그 바늘 프로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프로보가 있습니다. 이 프로보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런 유로 영상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값 데이터도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샘플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로보 타입이 아니고 비접촉 광학 스캐너로 해가지고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샘플 영상을 보시면은 어차피 측정기는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달 거냐 지금처럼 광학 스캐너 달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캐너로 이제 진행하는 거 타입으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물론 고정밀이 되겠지만은 결과값으로 프로보 타입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아무래도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업체에서 선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번에 프로보 타입을 했을 때 전혀 문제점 없이 기존에 있는 이 광학 스캐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아마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면서 또 생산하는 업체는 헬사곤 장비 이 전용 스캐너를 이용해서 한번 금속 분리판 전용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측면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스캔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뒷부분도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광학 스캐너로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바로 바늘 프로보 타입으로 해가지고 0.05R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5R 포인트 스타일로 해가지고 프로보를 이용해서 스캔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도천의 형상이라든가 각도, 그러니까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들이 이제 일정하게 그 측정자가 측정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측정기를 이용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 결과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께별, 뭐 앵글값, 피치, 높이, 이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로 높이죠. 그러니까 높이. 그 다음에 원본하고 측정했을 때 이 형상과 어떻게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 이제 갭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측정을 비교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원본과 측정을 비교해 가지고 나온 것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어차피 3000 측정기 때문에 데이터 값은 당연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측정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 3000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값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다양한 좀 어려운 방식으로 측정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삽전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고 데이터 값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뭐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이 데이터 값 대비해 가지고 금명성이 이루어진다거나 설계에 또 발행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1세대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전기차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수 분리판인데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분리판 같은 경우를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진행한 사례이고 이렇게 이제 시제품까지 제작해서 나온 이제 제품입니다. 그리고 티타늄 소재로 나온 건 당연히 뭐 제가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 요걸로 보고 우리가 아까 저희가 중간에 이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성형성을 좀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성형성, 두께별이라든가 성형성을 봤는데, 그러니까 잘 나온 사례와 좀 안 좋게 나온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정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앞에 공정에 따라서 만약 이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 앞에 공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나와서 이 결과값이 나오고, 앞 공정을 좀 잘못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잘 나온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형상 데이터에서 CF 존을 보면은 나머지 두께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적인 높이라든가 두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배려 좀 이렇게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형성만 봤을 때는 제품 자체가 앞에 공정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이 이렇게 성형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공정을 좀 약간 다르게 한 경우거든요. 앞에 공정을 좀 다르게 했을 경우는 마지막 공정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성형성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서로 이제 완전 다르게 나온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당연히 이 만족한 수준을 봤을 때는 안전하게 나오는 결과값을 나오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모델링 공법을, 금융 공법을 또 짜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성능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그러니까 그 금속 분리판을 이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성형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티타늄 소재로 수출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의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도 하지만은, 티타늄 소재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탬프 엑스프레스의 무슨 중에서 해석이 나왔는데 해석값은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 찾아가지고 이제 미리 적용해가지고 금형 제작을 하고 또 생산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조금 더 해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속 분리판 개발할 때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